안녕하세요. 좋은 생각을 꿈꾸는 책 읽는 여우입니다. 요즘은 맥도날드나 다른 프랜차이즈 음식점을 방문하면 무인 계산기로 주문할 때가 많습니다. 이젠 직원이 주방에서 음식 만드는 업무에만 집중하는 모습을 보면서 기계가 점점 우리 생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이번에 소개해 드릴 책 8는 인공지능의 미래에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가이드를 줄 수 있는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저자는 기계의 정점인 인공지능이 나날이 발전하는 상황에서 과연 인간은 어떠해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을 하였고, 많은 고민 끝에 이 책을 저술하였다고 합니다. 저자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요소는 인문학이며, 에이트 외에도 전작인 리딩으로 리드하라 생각하는 인문학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문학을 강조한 이유는 근본에 대한 깊은 생각 없이는 창조적인 생각이 나올 수 없으며, 인간 본연의 모습인 창조적인 모습을 보일 수 없다면 기계가 미래에 큰 위협이 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다가올 미래 사회에 대처하기 위한 해법으로 인문학을 말하고 있습니다. 저자는 인문학을 통하여 인공지능에 대체되지 않는 나를 만드는 법을 이 책을 통해 제시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책은 인공지능에 대체되지 않기 위한 방법으로 책 제목처럼 8가지 방법을 제시하고 있는데, 큰 줄기는 역시 인문학입니다. 이 8가지 주제들 중에서 개인적으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5가지 부분만 간략히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IT 선진국인 미국에서 인공지능 사회에 대비하는 하나의 방법으로 싱귤레리티 대학교 설립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싱귤레리티란 특이점을 의미하며 인류의 모든 지능을 합한 것보다 더 높은 지능을 가진 인공지능이 출현하는 때라고 합니다. 이러한 특이점이 오는 시기는 2045년으로 예측하고 있으며, 2045년에 인류를 지배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인공지능이 탄생한다는 것을 전제로 세워졌습니다. 싱귤레리티 대학교는 실리콘밸리 상위 1%가 2008년에 구글과 나사의 자금 지원을 받아 설립되었으며, 첫 입학생으로 40명만 선발하였는데 13개국에서 무려 12,000명이 지원했다고 합니다. 대학 측의 교육 이념은 10억 명의 인류에게 영향을 주는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을 길러내는 교육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대학 설립이 주는 메시지는 아래와 같습니다. 인공지능에 대체되지 않는 교육을 받은 사람은 인공지능이 주인이 될 수 있다. 아무런 교육을 받지 않은 사람은 앞으로 20년 내에 인공지능이 종이 되어 모든 재산을 빼앗기고 난민 수준의 삶을 살 수 있다. 특히 인공지능과 관련하여 아무런 교육을 받지 않은 사람은 책 중간에 설명하고 있는 미래의 노동 계급인 프레카리아트라는 계급으로 전락할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이처럼 현재 인공지능 분야에서 급속한 변화가 진행 중이므로 우리도 서둘러 미래를 위한 준비를 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두 번째로 IT 기기와 관련하여 우리가 갖추어야 할 자세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먼저 IT 기기는 중독성이 강하기 때문에 IT 기기를 차단하는 능력을 갖지 못한 사람들은 결국 IT 기기에 중독된다고 경고합니다. 중독은 결국 인공지능 시대가 열리자마자 인간을 인공지능의 노예로 전락하게 만듭니다. 반면 IT 기기를 차단할 줄 아는 사람들은 IT 기기 대신에 독서와 사색을 하고 예술과 자연을 접하며 다른 사람들과 진실된 교류를 통하여 자기 안의 인간성과 창조성을 발견하고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능력을 가진 사람은 IT 시대인 지금도 거의 찾아볼 수 없기에 인공지능 시대에는 더 찾아보기 힘들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에 대처하기 위해서 우리는 IT 기기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먼저 철학적, 수학적 관점에서 IT 기기를 보게 하며 컴퓨터나 스마트폰을 분해하여
IT 기기의 작동 원리를 탐구하고 이해하게 하는 것입니다. 또한 IT 기기를 사용함으로써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깊이 사색하게 하고 발표, 토론하게 함으로써 아이들은 IT 문화 전반에 대하여 통찰력을 가질 수 있게 됩니다. 세 번째로 스탠퍼드 대학교의 D스쿨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D스쿨의 핵심은 디자인 싱킹을 의미하며 생각을 디자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존 사고를 인간 중심의 사고로 새롭게 디자인해서 인간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거의 모든 것에 혁신을 일으키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스탠퍼드대 D스쿨에서 이용하는 공감 능력과 창조적 상상력을 이끌어낼 수 있는 도구인 디자인 싱킹은 다음 5단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공감하기, 문제를 새롭게 정의하기, 문제 해결을 위한 아이디어 내기, 시제품 만들기, 시험하고 검증하기입니다. 그런데 이 5단계는 고정적인 것이 아니라 4단계까지 갔다가 다시 2단계로 돌아가거나 특정 단계를 몇 번이고 반복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저자는 우리나라는 왜 그동안 창조도 혁신도 일으키지 못했는지, 4차 산업혁명에서 주류가 되지 못하고 뒤처지고 있는지에 대한 원인을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부모는 자녀가 안정적인 길만 가기를 바라는 문화, 사고가 주입식 한국교육 시스템이 틀 안에 갇힘, 자신 내면에 창의성이 존재한다는 믿음이 부재, 창조적 인재가 되고자 하는 갈망 부족, 공감과 대화에 기반한 협력 문화의 부재. 한마디로 한국 사회 특유의 틀을 깨뜨리지 않는 한 아무리 스탠퍼드대 D스쿨의 디자인 싱킹 연습을 열심히 해도 창조적 혁신을 일으킬 수 없다고 합니다. 그렇기에 매일 매순간 인간답게 살기 위하여 치열하게 노력하고 진정한 공감을 통한 진정한 혁신을 일으켜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네 번째로 미래형 학교들이 추구하는 철학이란 무엇인지 질문을 던집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은 미래형 학교의 철학은 인류 문명을 새롭게 창조하거나 개선할 수 있을 정도의 생각을 하는 능력을 의미합니다. 또한 미래 사회에서 나를 지키는 무기로서의 철학은 새로운 지식과 기술을 창조하거나 기존 지식과 기술에 혁신을 일으키는 생각을 할 수 있는 능력이며, 이는 문법학, 논리학, 수사학을 통해 기를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문법학은 철학서를 읽고 이해하는 것, 논리학은 철학서에 터득한 철학자의 사고법을 도구 삼아 내 생각을 하는 것, 수사학은 내 생각을 글로 쓰고 나누어 다른 사람들의 공감을 얻는 것입니다. 철학적 사고를 하게 되면 깊게 생각하는 능력, 생각을 정밀하게 다듬는 노력, 생각을 알기 쉽게 표현하는 능력, 다른 사람들과 공감하는 능력이 길러지며 진짜 철학을 통해 미래를 대비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 책에서는 인공지능 자율주행차에 대해서도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 자율주행차가 개발되고 있는 실리콘밸리에서는 인공지능의 윤리도덕적 문제를 철저히 산업적 관점에서 접근하고 있다고 합니다. 결론적으로 미래에는 인공지능이 마주할 윤리도덕적 문제를 미리 헤아려 짐작하고 이를 해결할 능력을 가진 기업과 인재가 인공지능 산업의 리더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 책의 추천 포인트는 미래의 인공지능 세상을 대비하기 위해서 인문학을 왜 해야 하는지에 대한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책 역시 인공지능에 대체되지 않는 나를 만들기 위한 방법으로 8가지를 제시하고 있으며, 우리가 두려워하는 부분에 대해 어느 정도는 만족할 만한 답을 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다가올 미래뿐만 아니라 생각의 근본을 다루고 있어 꼭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미래에 대한 단순 예측이 아닌 해결 방법까지 제시하고 있어 개인적으로는 사이다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누구나 인생을 살다 보면 많은 어려움을 겪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인문 철학이 어려움들을 헤쳐나가는데 큰 힘이 되어줄 수 있다고 생각하기에 앞으로도 에이트 같이 좋은 인문 철학책이 많이 출간되길 바라봅니다. 지금까지 에이트에 대한 리뷰를 진행하였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부탁드리며 책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